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사업계획서 혹시 보시는 것과 같이 소설처럼 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심사위원들은 이런 줄글러 된 뇌피셜 사업계획서 절대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계획서 작성해도 100% 광탈입니다. 합격하는 사람들은 글이 아니라 증거로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사위원이 합격시키는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의 공통된 특징들을 모아서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비밀을 공개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의 참신성입니다. 아이템의 참신성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깊이 있게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심사위원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템을 제시할 때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모합하는 유기농 쇼핑몰, 기존 배달앱 수수료가 비싸니 수수료 없는 착한 배달앱, 기존 헬스장 앱에 커뮤니티 기능 추가한 솔루션, 또는 인테리어가 예쁜 스터디 카페, 맛있는 디저트 카페,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아이템을 아이템 제목으로 제시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제시하면 100% 떨어집니다. 지원 사업에 적합한 아이템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혁신적인 방법들을 접목해서 파괴적인 혁신 모델을 만드는 이런 아이템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농산물 도매 시장의 수기 경매 데이터를 AI로 디지털화하여 낙찰가를 예측해주는 솔루션, 또는 인테리어 시공 시 자재 원가, 시공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표준 견적을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플랫폼, 그리고 단순히 영양제를 파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 데이터와 연동하여 부족한 성분만 배합해 정기 배송해주는 서비스와 같이 이처럼 기존 비즈니스 아이템의 혁신적인 방법, 이 혁신적인 방법은 기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통의 혁신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존 아이템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창업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 제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맞게끔 개선해 주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서 작성 스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비주얼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요식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이런 사업계획서 심사위원분들 거의 보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5분이 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읽고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일반적으로 15장 이상의 분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5분 안에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설처럼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보다는 보시는 것과 같이 글은 개요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개요식으로 작성한 글의 증거들을 이렇게 이미지 중심으로 뒷받침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은 반드시 출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이미지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꼭 여러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런 출처에 명시가 된 이런 증거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시안성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피그마나 또는 파워포인트 또는 캔바와 같은 다양한 디자인 도구 툴들을 활용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빠르게 핵심만 간추려서 캐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화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소설처럼 써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보는 예시와 같이 개요식과 그리고 개요식의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들이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 개발 증거입니다. 즉,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끌고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끌고 온 아이템이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고객 인터뷰와 같은 방법들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돈이 들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보더라도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정의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인터뷰는 최소 20에서 30명
이상 수행을 하고 오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고객 인터뷰도 타겟 고객군에 맞게끔 인터뷰를 수행해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인터뷰에 대한 진정성을 사업계획서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저도 종종 받는데, 진정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시한 문제 정의와 그리고 해결 방안의 그 중간고리에서 고객 인터뷰가 어느 정도의 그 논리적 뒷받침을 해주는지를 심사위원들은 빠르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인터뷰를 반드시 수행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토타입과 MVP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이 사업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한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여러 가지 대체제 또는 프로토타입 활용해 가지고 보시는 것과 같이 카페나 아니면 SNS에 여러분들의 타겟 고객이 있을 만한 곳에 정보성 글을 남기고 이 글을 보고 여러분들의 채널로 들어오게 해서 여러분들의 프로토타입과 MVP를 보여주면서 빠르게 고객들의 수요 검증을 해보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토타입과 MVP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정석비즈 커뮤니티에 오시면 제가 100%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 정석비즈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되고 저희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분들은 5분 내에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들을 중구난방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흐름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이템과 연결된 최신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트렌드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기회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때 여기에서의 타겟 고객은 누구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견한 기회에서 도출한 문제 정의가 명확한지 그리고 이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 대체제가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체제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언맷 니즈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으로는 문제 정의와 기존 대체에 대한 확실한 고객 보이스, 즉 고객 인터뷰와 같은 이런 에비던스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해결 방안이 문제 정의와 연결성이 있는가, 그리고 솔루션의 핵심 기능은 문제 정의에 언급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그 다음으로는 초기 고객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프로토타입 또는 MVP 테스트 결과, 그 다음으로는 수익 모델이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전달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으로 시장 규모는 충분히 크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으로는 경쟁사와 비교 우위, 다음으로는 초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그 다음으로 글로벌 진출 전략이 있는가, 다음으로는 사업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매출 또는 고용 창출 효과 등등을 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팀원 구성 여부, 협력 파트너 여부들을 여러분들이 심사위원들이 5분 이내에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시키고 정보를 비주얼을 반영해서 증거 중심으로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각 항목별 주요 예시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각 항목별로 적어야 되는 예시들에 있어서 떨어지는 케이스, 배드 케이스와 그리고 합격하는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를 각 항목별로 제가 영상에서 다뤄줄 예정이기 때문에 제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저희 정석비즈 커뮤니티가 있으니 정석비즈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무료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